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일성소 조성수입니다. 오늘은 노후 건강을 생각한다면 꼭 심어야 할 꾸지뽕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꾸지뽕의 효능과 또 약용으로 제조해서 먹는 방법, 그리고 꾸지뽕나무의 자라는 특성과 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지뽕나무는 열매, 줄기, 뿌리, 잎 등 모든 부위를 약용으로 먹을 수 있어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유익한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자연광장과 허약 체질에 좋다고 기술되어 있을 만큼 약성이 아주 좋은 나무가 되겠는데요. 과연 어떤 효능이 있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꾸지뽕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꾸지뽕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피부를 맑게 하고 세포 재생을 도와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꾸지뽕은 뼈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꾸지뽕에 함유된 글루타민산 성분이 골밀도를 강화시켜서 골다공증과 관절염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이 닳아서 통증을 많이 느끼고요. 또 심한 경우 인공 관절 수술까지 하게 되는데요. 꾸지뽕을 꾸준히 드시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꾸지뽕은 특히 여성에게도 좋은데요.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자궁 관련 질환을 예방,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꾸지뽕은 당뇨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바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당을 내리는 작용을 해서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꾸지뽕 나무는 열매, 줄기, 뿌리, 잎 등 모든 부위를 약용으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재료를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꾸지뽕 열매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꾸지뽕을 따서 직접 생과로 먹는 방법이 되겠죠. 잘 익으면 아주 부드럽고요.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맛은 잘 익은 감, 그러니까 홍시 맛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꾸지뽕은 따놓으면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생과로 먹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꾸지뽕 열매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효소나 과일주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꾸지뽕 효소를 담글 때는 꾸지뽕과 설탕을 1대 0.8 비율로 혼합하면 되고요. 3개월 후쯤 열매 건더기는 건져내고 물에 적당한 비율로 희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로 효소를 담글 때는 과일과 설탕의 비율을 1대1로 하지만 꾸지뽕의 경우는 아주 당도가 높고 즙이 많기 때문에 1대 0.8 비율로 담그면 되겠습니다. 꾸지뽕으로 과일주를 담글 때에도 3개월 정도 지난 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지뽕 열매를 햇빛이나 건조기에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 후에 꺼내서 생과일 주스로 먹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꾸지뽕 남은 줄기는 햇빛에 말려뒀다가 물에 달여서 약재처럼 마셔도 되겠고요. 닭 백숙이나 수육을 요리할 때 넣어주면 잡내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꾸지뽕 남은 줄기는 여름철에 전쟁을 할 때 도장지를 많이 제거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잘라낸 가지를 말려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열매와 함께 가장 많이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꾸지뽕 나무 뿌리도 햇빛에 말려서 차로 만들어 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지뽕 나무 잎은 봄에 채취해서 햇빛에 말려서 씁니다. 물과 함께 달여서 마시면 되는데요. 관절염증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꾸지뽕 나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꾸지뽕 나무는 우리나라 야산에서도 자생하는 나무가 되겠는데요. 주로 100m에서 700m 정도 되는 고지에 양지바른 곳에서 서식을 합니다. 원래 토종 꾸지뽕 나무는 암수 구분이 있어서 암나무는 열매를 맺지만은 순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토종 꾸지뽕 나무는 가시가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해서 키운 실생묘는 이러한 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전복을 통해서 가시가 없고 열매를 맺는 암나무만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지뽕 나무를 구입하실 때는 이러한 전목묘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젖목묘는 2, 3년 정도 키우면 열매를 맺지만은 실생묘의 경우에는 6, 7년 정도 키워야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꾸지뽕나무는 아주 키우기 쉬운 나무가 되겠습니다. 추위 아주 강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키울 수 있겠고요. 또 병충해에도 아주 강해서 문현약 재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린재와 같은 해충이 열매를 찍으면 하얀 지백이 나와서 검정색으로 변해서 미관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때쯤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꾸지뽕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지만은 잎은 감나무 잎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꽃은 5월 말경에 피는데요. 꽃잎이 없고 둥근 열매 형식으로 핍니다. 순나무에 달리는 숫꽃은 열매 잔털이 없는데 결실이 되지 않고 노란색으로 변색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암나무에 달리는 암꽃은 열매 잔털이 있습니다. 꾸지뽕나무에는 조생종과 만생종이 있는데요. 열매가 빨리 익는 조생종의 경우 9월 초순경에 열매가 있고요. 또 만생종의 경우 11월 말에 가서야 열매가 익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꾸지뽕나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지뽕나무 묘목을 심을 때는 무릎 정도 높이에서 절단을 해서 심고요. 또 주지를 3개에서 4개 정도 받아서 바깥쪽으로 유인해지는 개심형 수형으로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 꾸지뽕나무는 너무 높은 지점에서 커트를 해서 가지가 너무 높은 곳에서 자랐고요. 가지 기울기도 너무 높습니다. 더 밑으로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지금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코 바람직스러운 상태가 아니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와 같이 더 밑에 부분에서 커트를 해서 가지를 받고 가지의 기울기를 밖으로도 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 부분을 비워둔 개심형 형식으로 키우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꾸지뽕나무는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10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어렵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지를 줄등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50도에서 60도 정도 기울기로 유인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꾸지뽕나무를 이렇게 비탈진 곳에 심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평지에 심을 때는 두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심어주면 배수도 잘 되고 장마 때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생육에 아주 좋겠습니다. 꾸지뽕나무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간을 두고 엄청 크게 자라기 때문에 5m 이상 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키울 때는 2그루 정도 키우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꾸지뽕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결과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꾸지뽕나무는 당해년도에 나온 새순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을 염두에 두고 밀집된 가지를 전정을 하되 새순이 나올 수 있는 가지를 과도하게 전정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꾸지뽕나무 전정은 여름철에는 하계전정과 겨울철에는 동계전정 2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하계전정 시에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에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간 도장지와 너무 번잡한 가지를 제거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채광과 통풍이 잘 되면 품질 좋은 꾸지뽕 수확은 물론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계전정 시에도 도장지 제거와 밀집한 가지, 수관 내부로 뻗어나간 내양지 제거 위주로 해주면 됩니다. 다른 나무와 같이 꾸지뽕 나무도 수세가 너무 강할 경우 여름철에 전정을 강하게 해서 수세를 안정화시키고 수세가 너무 약할 경우 동계전정을 강하게 해서 수세를 강하게 붙어줘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나무는 겨울철에 강전정을 하면은 반발력에 의해서 다음 해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게 되고 여름철에 강전정을 하면은 강합성을 할 수 있는 잎들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수세가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나무가 휴면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큰 줄기를 제거할 수 있고요. 또 수영을 잡을 수 있는 전정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전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말로만
설명드려서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 순천 리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